운명과 인생 사이 10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유일주편입니다. 계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계수는 기본적으로 천간에서 무게압을 하는 글자잖아요. 온기를 만들어 을목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기르고 키우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이제 천간의 을목이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계묘일주 묘목을 기르다. 그래서 교육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글자. 그리고 식신, 의식주,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유금이 이게 편인이란 말이에요. 묘목을 묘요충으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율주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쨌든 방해하는 인자를 마치 갖고 있는 듯한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고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수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부정성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인자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편인을 깔고 있다. 편인도 오해를 많이 받는 글자죠. 편인 그 자체로 이제 개묘가 계모 친엄마 아니고 새엄마 계모의 속성이잖아요. 왜 발음이 안 됐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편인이 이제 눈치도 빠르고 부정성도 있고 사람을 의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받는 글자입니다. 외롭다. 네, 외롭다는 거하고 고독하고는 틀려요. 외로움은 진짜 외로운 거예요. lonely한 거예요. 이제 고독은 solitude. 이 자발적 고독. 이 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편인이기 때문에 공부의 글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에 쓰일 수 있거든요. 이게 도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밥상을 엎어버리다. 뭐 그렇게 처음에 기초편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방해하는 글자다.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 이런 부정성이 있는데 이걸 잘 쓴다는 얘기는 내가 배운 것, 깊이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내 일에 적용하다. 그럼 알고 쓰고 자격을 갖고 쓰고 깊이 알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인 도식성이 장인의 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장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만든 거 부시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 아름다운 작품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글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 외롭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귀고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거 집착을 긍정적으로 끌었으면 집중과 몰입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고독을 게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죠. 왜냐하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는 그 자체로 공부의 글자예요. 종교명리 철학성이라고 하잖아요. 철학 공부, 명리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공부예요. 일반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시스템에 맞춰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 정인 공부와 좀 다르죠. 그런 학위 자체보다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뭔가 남다른 깨달음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집요함 이런 쪽으로 쓰면 좋다는 겁니다. 이 계유도 그렇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의는 어쨌든 십성 중에서 가장 천재성, 천재끼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 오타쿠처럼 파고드는 그런 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죠. 편인 그 좋은 머리를 써야 된다. 저도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리를 하는 겁니다. 편인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편인의 그런 속성이 그 집요함이 몰입성이 저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편인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긍정적인 공부의 에너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인의 아집 같은 걸 좀 버려야 돼요. 나만 옳다. 특히 이게 일시에 있으면, 그리고 바로 밑에 일지에 있으면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편인, 매골수 이런 쪽으로만 작동한다면 다른 사람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옳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의 공감을 못 이끌어내서 내가 혼자 하는 시간, 내가 혼자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몰라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제, 왜냐면 도식이 일어나니까, 식신의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귀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인성을 갖고 있으면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그러면 기획을 합니다. 기획성이죠. 내 생각이 있어.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거죠. 내 머리가 좋으니까요. 많이 아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연구하고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 연구하여, 공부하여, 탐구하여 내가 식상 생활을 하다. 식상도 이제 연구자 이런 쪽으로 쓰는 거죠. 제대로 배워서 연구하다, 탐구하다. 그게 또 이제 금공무하고 이어지면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 의료, 활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많은 생각, 내 생각만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아요. 예, 되시죠? 편의의 장점을 살리자, 천재성을 살리자. 지장간에도 정편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두루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경신으로 흐르는 것이고, 이게 좌묘오유 왕지기 때문에 정인이 편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인이 딱 있는 건데, 어떤 공부를 두루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특수한 분야에 내가 집중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명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12음성으로는 병지입니다. 병지의 반대 목욕지죠. 목욕은 뭐예요?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목욕하거든요. 그죠? 목욕하고 나가서 데이트하려고 목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미고 날 드러내고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만나려 하고 이런 건데, 그 반대로 이제 쇠병사며 몸이 쇠하여 병원에 입원한 형국이에요. 질병이 생겨서. 그러면 고독하죠. 외롭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제가 계속 고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외롭다 이렇게 이런 표현 쓰지 말자고요. 어쨌든 병원에서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뭐 일부러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일부러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쉬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쉬는 동안 책을 많이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예,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야, 내가 아프고 보니 병원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네. 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아플 수 있구나. 그러다 보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타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반추하게 되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세병삼이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육체적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편의까지 갈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인연이 되는 거고, 종교명리 철학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사람이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상념에 빠지기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감상적이 돼요. 감상적 그 자체로 나쁩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성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성, 타인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살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편인에게 이 유금이라는 살벌한 글자를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아,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묘목이 앞에 있는데 묘목을 이제 사람으로 보면 그게 여자 사주일 경우에는 자식도 되고, 남자 사주일 경우에 이제 부하 직원도 되고, 근데 내 생각으로 부하 직원을 묘유충에서 마구 때려버리면 이것은 좀 내 생각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인의 긍정성으로 쓸 때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들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모르는 것처럼 뭐든지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가서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화리나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내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타인이 외롭다, 뭐 그런 얘기하면 쓸쓸하다 이러면 뭐 공감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타인과 공감을 못하니까 학폭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인류대에 나와서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간다. 스카이 출신들 전부 다 부모가 돈이 많아. 그래서 사회 고위직 올라가. 그러면 이게 국민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나 병집 깔고 있어. 뭐 사직 깔고 있어. 안 좋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12신살은 제살이에요. 이 제살은, 그러니까 12신살은 지장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연지삼합으로 해묘미 삼합을 한다. 해묘미 이게 지장화, 지살, 장성, 화계 이건데 그 반대쪽에 있는 게 겁재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화의 장성, 장성을 이 군주를 딱 충하는 그런 완전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이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적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적을 마주보고 있는 듯한 적이 나를 배러 이렇게 침투한 듯한 그러면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뭐 이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편인의 부정성이 발동되면 특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걱정 이런 거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게 이제 편인이 걱정을 사서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이틀 후에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정리 쫙 해놓고 준비물 쫙 챙겨놓는 게 편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성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너무 가지 않으려면 이제 운에서라도 재성을 만나서 특히 편재 그러니까 재극인 될 때 이제 그런 부정성이 이제 제거가 되고 마음이 유쾌해지고 센스가 있어지고 유머러스해지고 스스로 낙천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편인의 제살까지 있으니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다, 허전하다, 뭐 이런 감상적이 되고, 근데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외롭고 고독하다 이제 이런 속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내가 묘목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묘목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애가 내 식신을 방해하니 그래서 좀 답답한 면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별하다, 헤어지다. 이게 또 끊어내는 글자 아니에요. 유금. 지지에서 이제 유금, 천간에서는 신금, 신유 이게 부처님 글자란 말이에요. 스님들이 출가할 때 인연을 끌고 갑니까? 딱 끊어내고 가잖아요. 부모, 형제, 지인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금이 내 사주에 어느 공상에 있다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맥을 굉장히 넓히고 그런 일보다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죠. 내가 어디에 혼자 똑 떨어져서 지내다 외톨이가 되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공부로 썼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잿살 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군주를 잡으려면 모사를 해야죠. 꾀를 부려야죠. 그죠?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잿살이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잿살 갖고 있으면 이제 발명가다. 근데 이 편인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제 그런 쪽의 연구, 이런 쪽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잘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파격, 혁신, 뭐라고 해야 되나? 혁신, 파격, 혁신 이런 거.
굉장히 신박한 거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것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제살이 꾀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글자 자체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실살 제대로 배우시면 꼭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남녀 구분해서 한번 보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재성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까 이제 편인 플러스 뭐 12연성, 12신살 그런 속성도 있는데다가 개수 입장에서 내 여자, 내 배우자는 병화, 정제인데 이 정제 입장에서는 사지고 음생양사 뭐 이런 거 양생음사 사지의 반대는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편제의 장생이니까 정화는 장생을 받아요. 그래서 와이프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고 애인하고는 인연이 많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재성이 천간에만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화 여기 정제가 오면 또 사유합을 잘 해요. 오화 편제하면 오유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화라고 하는 편제 제극인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현실 감각을 갖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파가 나면서 뭔가 관계가 엉클어지는 그래서 그런 다른 여자를 만나서 뭔가 이렇게 불미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오히려 나한테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에너지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병화가 떠 있다, 정제가 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에너지가 어쨌든 이 자리가 편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잘 지내야죠. 그죠? 안다면 오히려.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해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이런 모습으로 왔고, 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알게 되면 병지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깊은 사람, 이해심이 넓은 그런 남편과 부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엄마 글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원래는 내 와이프 자리인데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들어온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병화의 사지가 되니까 자기 기운 쪽쪽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정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자식 글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편관이 만약에 자식성으로 드러나 있으면 이게 장생이 되는데 정관으로 드러나 있으면 또 자식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로 된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꼰대 같아서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자 사주로 보면 무관 관성이 없다. 근데 배우자 글자인 정관은 사지고 편관은 장생지고 그러니까 역시 애인과 만나는 그런 속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을묘 식상 입장에서 보면 간목 입장에서는 태지요, 을목 입장에서 절진이 자식이 이 자리에서 편치 않구나 그러겠죠? 그리고 자식 글자를 보면 지지에서 보면 이제 뭔가 부딪히겠죠. 임목이 있으면 인유먼지이 나고 묘목이 있으면 묘유충이 나고 그러니까 자식이 좀 귀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식하고 같이 붙어 살지 말자. 그런 식으로 좀 멀리 떠나 보내자. 이제 그런 의미를 얘가 품고 있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바위 이런 속성이 있어요. 바위 틈에서 나는 물. 그래서 그걸 석간수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물 젖은 닭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동물 얘기. 그러니까 바위에서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물. 그게 이제 락 워터라고 해서 안반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굉장히 맑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뭐 제주 삼다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티끌이 섞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편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 떱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집에 자꾸 사로잡히면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못 보고 뭐 티끌만 봐도 막 닦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내가 공부를 하면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뭐 군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들이 양말 같은 거 좀 집어던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구가 망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워서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그러다가 계속 그런다.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또 좋은 말로 이렇게 주의를 주고 그래야죠.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신사신묘 계유. 예, 식신월에 태어났고 이게 개수가 활동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죠. 묘목을 키울 거야. 그런데 금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국목 사주 이게 이제 활인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천을귀인 식신에 천을귀인 정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식신생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누구 사주냐면 리차드 도킨스 그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과 같은 뭐 글로벌 히트한 베스트셀러를 쓴 리차드 도킨스 그 진화생물학자면서 동물 행동학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그 영국령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적도 이남 저 남반구 뭐 케냐는 저 북쪽일 테지만 그런 사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 사주 그 남반구 사주는 보는 법 이런 거 제가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맞아요. 그냥 범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이 글자 자체를 집요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지구가 아무리 23.5도 기울어져서 남반구는 사주가 안 맞는다. 아니다. 맞습니다. 식신생제 사주입니다. 난 전문가가 되어야 돼라는 거죠. 어릴 때 임묘진 방학까지 이루어서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도 경금이 있고 옆에 바로 금이 치고 있다. 이게 뭔가를 내가 연구하는데 이게 도식성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여기도 다 마찬가지. 배워서 이게 이제 천을귀인 경금에서 얘들이 이렇게 사유 합을 해서 올라온 거라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편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엄청나게 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금극목이니까 활인성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동물학을 전공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식물학도 되겠죠, 당연히. 생기를 살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상하잖아요. 그죠? 생명체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이런 쪽도 되고 생명공학, 바이오, 의학, 제약, 약사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가능하다. 그런 쪽에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된다. 그런 거죠. 나중에 이런 학교 이럴 때 이 10대 때 이 관은 대부분 학교입니다. 그런 관에 살인상생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살 길이 생겨. 거기에 사유축에 공부 무지막지하게 했겠죠. 금국목의 그 활인과 관련된 그런 쪽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 무게합, 자매형, 유자파 이런 것은 뭐겠어요? 이게 일찍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사 들어가는 거죠. 회사 들어가서 자수라고 하는 비견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형살 나하고는 이게 귀문 걸리고 이게 서로 똘똘한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마구마구 벌어지겠죠. 이게 이럴 때는 얘가 이제 자사합해서 이렇게 이게 무관사주 여기까지는 무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중모토가 딱 올라와서 국가 단위의 어떤 조직에 내가 들어간다. 혹은 이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니까 학교에 남아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런 거죠. 얘들하고 형 한다는 것은 형살 쓰는 게 항상 법, 의료 뭐 이런 쪽을 무조건 연상하시라 했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얘들하고 그렇게 야 이거 연구 방법이 어떻게 돼? 저렇게 돼,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유자 내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얘들한테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생수가 아주 원활하게 되진 않는다. 얘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왜냐면 귀문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자사합 이렇게 돈을 얘가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조직에 얘가 대원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큰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같은 돈을 얘도 갖고 나도 갖고 이런 식이 좋은 것이죠. 그게 만약에 막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이런 구조는 뭐 사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얘가 와서 먼저 얘가 뺏어간다. 나도 같이 일을 하는데 돈은 키워주는데 남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기 십상이죠. 근데 이 사주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재성이 딱 편인을 제거긴 하니까 그게 이제 대중적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배워서 올린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걸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것도 되고 그것을 대중화하는 거, 그러니까 대중서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게 지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묘목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수많은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쓰고 나중에 지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계율주 타고났다. 공부 쪽으로는 타고났고 이렇게 목을 만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큰 폭에 있어서는 이제 활인업으로 가는 것이 좋다. 내가 나중에 굉장히 깊은 아이디어, 학문의 세계를 달성하게 되면, 확보하게 되면 해외로부터도 돈이 들어와요. 내 인성으로, 내 학문으로, 내 글로 돈 막 들어와요.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인성이 강했잖아요. 연구 끊임없이 하다. 그걸 세상에 올리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연구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글 써서 세상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 사랑을 받는 거죠, 어쨌든. 아시겠죠? 이게 젊을 때 작가로도 쓸 수 있어요. 젊을 때 팬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팬들이 자기들의 식상을 나한테 주는 거고, 팬들이 관인상생으로 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다. 이렇게 해서 작가로 일찍 뜨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을 요즘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웹툰 작가, 그러면 이 금극목이니까 이게 굉장히 스릴러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생기를 죽인 게 살인 사건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거 거기에 의사가 또 출연하기도 하고 주인공은 의사하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상상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주 가지고 단 하나만의 직업이 나오는 게 아니다. 골고루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 그러면 인성을 공부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속성으로 쓰지 않으면 그걸 물상으로 씁니다. 금극목 뭐예요? 이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자르잖아요. 꽃꽂이 이런 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것을 확장하면 뷰티 쪽으로도 가고, 그죠? 이게 또 옷감 이런 쪽으로도 가고, 물론 이제 이게 수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또 묘사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얘가 굉장히 마른 그런 구조, 굉장히 건조한 구조. 그렇게 이게 옷감, 천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얘는 꼭 그런 구조는 아니고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오면 또 그런 일도 갑자기 옷감 패턴 디자인 이런 거 하면서 막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런다. 옛날에 묘유충제가 재봉틀 이런 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하더니 갑자기 뭐 돈 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디자인을 하던 뭐 재봉틀을 하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계유는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기 외골수적인 것에 빠져서 타인과 협력하고 이러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지지로 이런 식으로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해 이것은 격각인 거고 자수가 또 오면 유자, 파, 귀문 이렇기 때문에 타인과 뭔가 내 생각하고 잘 안 맞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내 마음그릇을 굉장히 확장시켜. 종교명리 철학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점점 좁아져. 옹졸해져. 그러면 안 되겠죠. 넓혀서 타인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구사하면 좋겠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개축 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